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29쪽 망막순환장애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망막동맥 폐쇄가 있겠습니다. 1번 색전, 혈전, 소동맥 경화로 순환계 장애이겠죠, 그죠? 그래서 피떡 같은 것이 이제 사상판이나 망막동맥 분지점에서 폐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사상판 망막동맥 분지점 줄치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폐쇄가 자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심장질환, 동맥경화, 피임약 사용 등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급격한 시력장애, 그 다음에 망막동맥이 가늘어지고 망막내청 부종, 그 다음에 망막이 창백하고 혼탁해 보인다. 요 전부 다 급격함부터 보인다까지 갈로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막동맥이 가늘어집니다. 시력장애가 당연히 혈액이 통하지 못하니까 시력장애 생기겠죠, 그죠? 동맥이 가늘으니까 혈액이 통하지 못하니까 가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당연히 혈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창백하고 혼탁해 보이겠죠, 그죠? 근데 망막이 얇아져서 중심 오목은 색소산비층과 맥락막이 비쳐 보여서 앵두반점으로 보인다. 앵두반점 줄치세요. 이것이 바로 망막 중심 동맥 폐쇄의 가장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중심 오목은 말 그대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색소산 비층하고 맥락막의 혈관들이 그 붉은 부분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앵두반점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앵두반점이 되겠습니다. 앵두반점 놓으면 이제 망막 중심 동맥 폐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정맥 박동 소실 줄치시고 박동이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감마사 반응이 없고 간접 대감마사 증상 줄치시고, 직접 대감마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 대감마사는 증상이더라. 오른쪽 눈이 이제 폐쇄됐으면 오른쪽 눈에 불을 비쳤을 때는 반응이 없는데 왼쪽 눈에 이제 정상적으로 축동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발병 즉시 치료가 필요하며 병이 발생한 후 6시간, 8시간을 혈액순환을 회복시키자면 예후가 불량한 초응급질환에 줄치시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망막 중심 동맥 폐쇄를 정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막 정맥 폐쇄. 망막 정맥 폐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망막 중심 정맥 폐쇄가 있고, 이번에 망막 분지 정맥 폐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망막 중심 동맥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등이 원인입니다. 딱 순환계 장애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다. 거기에 줄치시기 바랍니다.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질환. 그 다음에 망막 중심 정맥 폐쇄부터 보면은 이것도 아까 중심 동맥처럼 사상판 근처의 망막 중심 정맥 폐쇄입니다. 사상판 근처의 망막 중심 정맥 폐쇄 줄치시고. 자, 이거는 비허혈형과 허혈형이 있습니다. 비허혈형은 혈관, 그러니까 비허혈형은 혈액이 좀 말 그대로 피가 흘러간다는 뜻이고, 허혈은 말 그대로 허혈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다 이 말입니다. 흘러가지 못한다, 막혀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막힌 상태죠. 그래서 비허혈령이 약 75%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혈관이 막혀있는데 어느 정도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도의 시력제와 망막중심정맥 확장, 꾸불꾸불해진 만마점의 출혈, 항반부종, 면화반이라는 것은 이제 하얗게 면화처럼 솜털처럼 이제 창백하게 되어 있는, 하얗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면화반이랍니다. 유두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들은 거기 특히 이제 망막정맥 폐쇄증이나 망막분지정맥 폐쇄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 보면 이제 정맥이 확장되고 꾸불꾸불해지는 것입니다. 그 요 부분에 이제 줄을 치놔야 되는데, 중심정맥 확장, 꾸불꾸불해짐, 그 다음에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망막 중심 정맥 폐쇄와 망막 분지 정맥 폐쇄 둘 다 이제 출혈이 보입니다. 그런데 출혈이 망막 중심 정맥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분지 정맥은 좀 덜 심하더라. 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혈형은 심한 시력제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바로 이제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혈관이 이제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바깥으로 다 출혈이 나던 바람에, 그래서 이제 혈관에 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혈형인데, 심한 시력 저하, 그 다음에 망막점발의 망막 출혈,
그 다음에 부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혈행이나 비혈행이나 둘 다 출혈과 부종이 있는데 시력 저하가 심하냐 경도냐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혈혈형 허혈형 이게서 이제 어느 정도 혈액이 흐르느냐 아니면은 혈액이 흐르지 않고 바깥으로 다 출혈이로서 다 새버리느냐 뭐 그게 차이점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혈형일 때는 경도의 시력저, 허혈일 때는 심한 시력저하다. 그 다음에 망막정맥 확장이나 꿀그림은 그 다음에 면화반, 유두부종 이런 거는 같이 공통적으로 있더라.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정맥 확장과 그 혈관의 꾸불꾸불해짐 즉 사행이고 즉 뱀사자 갈랭자를 했죠. 그죠? 사행 그 혈관의 사행 그 다음에 망막 전반 출혈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망막 분지 정맥 폐쇄의 폐쇄가 일어나는 부위 동정맥 교차 부위 줄치고 귀 위쪽 망막 정맥 분지에서 폐쇄가 잘 일어나요. 귀 위쪽 망막 정맥 분지 줄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동맥과 정맥이 이제 그 시신인 유두부분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들어가지고 두 가닥으로 이제 그 나뉩니다. 나뉘는데 코 쪽과 귀 쪽으로 각각 나뉘 가지고 총 이제 네 가닥이 되거든요. 근데 귀 위쪽의 망막 정맥 분지가 잘 폐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폐쇄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냐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주어지고 이게 중심 정맥 폐쇄냐 분지 정맥 폐쇄냐 안 그러면 망막 중심 동맥 폐쇄냐 이렇게 묻는 거지 망막 정맥 중심 정맥 폐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그 제목을 그 병명을 찾는 거 식으로 놓으니까 아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막 분지 정맥 폐쇄는 제일 마지막 줄에 예후는 양호한 편이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자다가 예후는 양호한 편이다 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막 중심 정맥 폐쇄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예후가 양호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고혈압 망막병증은 본태 고혈압이 가장 많습니다. 본태란 말은 본래 다른 질환이 없이 고혈압 자체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고혈압 망막병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만성 사고침이나 임신 중독증, 다발성 난부증, 갈색세포증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고혈압 망막병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동맥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진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동맥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진다 요거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지속될 때 망막 세동맥의 경화 망막 세동맥 경화도 줄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혈관이. 오른쪽에 보면 망막 출혈 줄치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고혈압 망막병증은 이제 전반적으로 가늘어진 주 특징이라는 것이 시험에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번에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당뇨 망막병증이거든요.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자, 그 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막 분지 정맥 폐쇄가 있는데 이렇게 출혈이 났습니다. 출혈이 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망막 중심 정맥 폐쇄는 전체적으로 출혈하는데 예전 책에 보면은 붓질한 것과 같은 출혈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붓질한 것과 같은 출혈. 그러면 이제 망막 중심 정맥 폐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망막 중심 정맥 폐쇄에 대한 그림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림 넣어도 되는데 뭐 요런 상태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별로 중요한 그 뭐 이거나 그거나 뭐 보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면화반이 나타났어. 아까 면화반은 면화처럼 돼 있었겠죠. 그죠? 이제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 이렇게 혈관들이 여짜서 보면은 전부 다 망막 쪽에 있는 이제 모세 혈관들이 이제 순환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막히고 이렇습니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뿌옇게 그러니까 이 면화반이 요 솜털처럼 솜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당뇨 망막병증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식 당뇨 망막병증은 정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미세혈관
아까 미세혈관은 뭐냐면은 불완전한 혈관이라 했죠, 그죠? 요런 신생혈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생혈관들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정식입니다. 이 정식은 신생혈관이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정식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비정식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고 있고, 주로 이제 당뇨망막병증의 주 특징이 뭐냐면은 망막의 모세혈관들이 이제 순환장애 일어나가지고 그 주로 막히고 출혈이 터지고 이렇습니다. 막히니까 이제 터지겠죠, 그죠? 그 출혈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정식이고, 이 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비정상적인 혈관, 다시 말해서 미세혈관, 신생혈관, 이게 이제 나타나는 요런 게 바로 정식 당뇨망막병증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과 비정식의 차이점은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책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 첫째 줄에 줄치세요. 서양과 우리나라의 실명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까지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실명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자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당뇨망막병증도 함께 증가하는데, 당뇨망막병증의 정도는 유병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유병기관 밀접한 관계 줄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당뇨병이 걸린 지 1, 2년 돼가 억수로 증상이 심하더라 이러면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당뇨망막병증이 걸리진 않는다. 당뇨망막병증이 뭐 설령 걸리더라도 그게 심한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냐? 걸린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냐? 여기에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심해지느냐 안 심해지느냐 관계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망의 유병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뇨병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에 해서 당뇨망막병증이 심한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즉 기간이 중요하더라. 당뇨병 증상이 심한가? 이것이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심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당뇨망막병증에서도 중심몸무게 장애 없으면 좋은 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력에 의해서도 당뇨망막병증이 심한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 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력에 의해서 줄치시기 바랍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심한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다까지. 시력은 당뇨망막병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미세순환 장애로 발생한다. 그래서 후극부의 망막모세혈관에 잘 침범됩니다. 후극부의 망막모세혈관 잘침범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이 잘 침범되어서 그래서 막히거나 그 다음에 터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정식 당뇨망막병증인데, 초기 증상 정맥 확장과 미세혈관유, 요 줄치시입니다. 정맥이 확장되고 미세혈관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 불완전한 혈관이 생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출혈이 발생하죠. 끝머리 출혈 줄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줄, 일단 발병하면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줄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걸리면 못 난다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식 당뇨망막병증. 정식 당뇨망막병증은 비정식 당뇨망막병증의 병이 더욱 진행되어 신생혈관이 출현한 상태다 하는 거. 신생혈관 출현한 상태, 요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생혈관의 시신경 유두 가장자리에다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시력 상실의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 비정식과 정식의 차이점이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 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2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수관망막병증인데, 요즘에는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애기들이 옛날에 미수가로 태어나면은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지식이 좀 부족해요. 산소를 100%로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바깥으로 다 성장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산소는 우리 대기 중에 2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 부족으로 해서 막 망막에 있던 혈관들이 막 앞으로 자기가 산소를 흡입하려고 눈 안구 전체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서운 병이 되가 나중에 결국에 안구를 적출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할수록 산소의 농도를 줄여가지고 바깥에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해가지고 밖에 나오더라도 그런 산소를 매개하는 독성 반응이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신생아 망막에서 혈관 형성의 전구 조직이 산소를 매개하는 세포 독성 반응 때문에 손상되어 발생한다. 산소, 저체중, 임신기간 폐혈증 뭐 이제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산소 농도의 제한도를 최근에 많이 줄였지만 미숙아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제가 시험 나온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거의 뭐 시험에 오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막박리가 나오는데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망막파열과 망막박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망막파열은 세 가지. 그제 첫 번째 망막 원공, 그 다음에 망막 열공, 세 번째 망막 해리가 있는데 원공은 구멍 뚫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은 고도 근시, 안구 타박상, 난포 항방 변성 이 원인으로 망막박리를 일으키는 망막박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써놨죠, 그죠? 일으킬 수 있지만 구멍이 똑 뚫린 거는 이제 그렇게 망막박리와는 상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게 뭐냐면 요 위치입니다. 원공과 열공은 귀 위쪽에 주로 발생. 요거를 줄치놓으세요. 요걸 줄치놓고 두 번째 망막 열공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리체 견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리체 견인 줄치고 요 어디 생기느냐 하는데 대부분 적도 부위 발생. 적도 부위 발생.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망막박리를 발생시킵니다. 자, 망막 해리는 망막의 톱니둘레 부분이 자 줄치세요. 망막의 톱니둘레가 유리체 기접의 견인에서 섬물체 평면부에서 분리되어 발생한 것을 망막 해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막의 톱니 부분과 톱니둘레 부분과 섬모체하고 떨어지는 것이 해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발생하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귀 아래쪽에 발생합니다. 귀 아래쪽 발생 줄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망막박리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